예, 그 YMCA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YMCA를 깊게 관여하고 삶으로 활동해 오셨던 분들을 초청을 드려서 그동안 YMCA 활동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또 배웠던 것, 또 그리고 그 배움을 또 나누고 싶은 것들, 그리고 현재 어떤 그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이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저희가 그 YMCA 사람과 사람이라는 꼭지로 이제 한 달에 한두 분씩 정도 이렇게 좀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저희가 그 YMCA 활동가들이면 다 잘 알고 계신 이 이충재 총장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한 네 편 정도 이렇게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한 편당 한 20분 정도 해서 쉽게 이렇게 좀 보고 같이 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은 또 이제 채팅을 통해서 질문이 있으면 또 남겨주시면 또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 이충재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아마 철원에서 좀 일정이 바쁘신데 오늘 특별하게 좀 시간 부탁을 좀 드렸고요. 아마 뒷배경이 지금 생활하시고 계신 철원 풍경이지 않을까, 너무 멋진 배경인데요. 일단 우리 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우리 이충재 총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충재입니다. 우리 이윤희 총장님 이렇게 첫 순서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 지금 가상화면, 배경화면으로 있는 곳은 저희 국경선평화학교에서 매일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소이산에서 바라본 북녘땅입니다. 제 바로 뒤로 민통선, 민간인 통제선 안에 있는 논들이 보이시고 그 뒤에 DMZ 지역, 그 너머가 다 북한 땅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철원 국경선평화학교에서 일하고 있고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충재 총장님 오래간만에 화면으로나마 이렇게 뵈서 그런지 목이 막히네요. 그래서 그러세요. 말이 말이 잘 안 나와서 어, 처음에 이렇게 소개해 드릴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 이충재 총장님하고는 네 편 정도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네. 저희가 임의로 좀 나눠봤을 때 이제 대전에서 이제 NCC 활동을 포함해서 그 대전 YMCA 활동 그리고 이렇게 좀 한 꼭지로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연맹에서의 활동,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애키운동가로서 그 활동해 오시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듣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국경선 평화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철원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좀 현재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총장님이 갖고 계신 그 한국 시민사회 평화운동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그 NCC를 포함해서 대전 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좀 이춘희 총장님이 삶의 과정에서 족적이랄까, 나 이런 일들을 해왔다.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좀 일단 먼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네, 예. 고맙습니다. 저는 80학번이에요. 사실은 광주 민주항쟁이 나던 그 해에 대학을 들어갔던 학번인데 대학을 마치고 사실은 제가 감리교 청년회, 기독교 대한 감리교 감청이라고 하죠. 감청 남부연에 제가 총무를 4학년 때 했습니다. 그리고 청양에서 그 대회를 하면서 저는 그때 주제 강사로 모셨던 지금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백기환 선생님의 민족 강연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져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진로로 정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교회를 기반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3년 하게 됐고요. 감신대학원을 마친 후에 바로 이제 제가 보충역 군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길어서 한 18개월을 하게 됐는데 마치자마자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을 나왔으니까 목회지를 찾아서 첫 목회를 나간 게 1989년도에 제가 경기도 이천에 있는 설성면 장천감리교회를 담임하게 됐습니다. 3년 반 있었고요. 9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대전 빈들교회 사회선교 담당 부목사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시민운동을 199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31년째 하게 되는데 그 아, 중에 20년은 YMCA 그리고 20년 전인 그 앞부분이 이제 대전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 모임
또 대전 NCC, KNCC 이렇게 일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제가 대전 시민 모임에 있을 때요. 그 NCCK에서 WCC에서 이제 매년 한 3개, 4개 정도의 장학금을 주는 과정이 있어서 아마 제가 최초였을 텐데 지역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아, 제가 지방자치 시민 모임에서 일하던 당시에 WCC 그래도 장학금으로 캐나다 최동부에 있는 앤티고니시에 있는 그 제비에르 유니버시티에서 제가 6개월 동안 코디 국제연구소 연수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마 제 삶의 좀 큰 전환점의 계기 음. 하나였다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에큐메니컬 운동을 이제 제 삶으로 살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 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간략간략하게 좀 이렇게 힌트가 나왔는데요. 그, 언제부터 그 어떤 계기로 이렇게 그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시민사회 운동이라고 해도 좋고,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해도 좋고, 이렇게 목회를 또 하시면서도 이렇게 이렇게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꾸준하게 활동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이런 그 시민사회 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하셨는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운동하고 또 조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는 사실은 이런 제 개인사의 결단의 순간들을 경험적으로 말하기 참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물어봐 주시니까 한번 저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아시는 대로 광주 이후에 80년대 초반은 굉장한 공안 정국이 이어졌고 사실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사회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기 위해 공부하는 것조차도 금서들, 불온소득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좀 숨어서 공부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저희 대학에 있었던 공개된 서클에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이제 일들을 접하게 되는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기독교 모태신앙이고 고등부 때도 부흥집회에 참여해서 뜨거운 그런 성령 체험도 해봤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아, 방언도 좀 하면서 그런 개인적인 신앙적 예. 체험이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던 광주의 그 사실들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물론 그때는 당시에는 언론이 통제되었지만은 조금씩 그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정말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바로 우리 옆에서 있을 수 있는가가 첫째 제가 던진 질문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럼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게 이 시대를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양심 아니냐.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와 또 어려운 자들의 이웃이 됐고 벗이 되었고 또 그들이 그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에 맞서서 여러 가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계속 시험하여 물을 때 예수님은 오직 초지율관으로 사람의 편에 서 있었다. 안식일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한 선언을 하셨던 인권 선언자였다. 뭐 이런 이제 청년으로서의 그런 신앙 고백을 해나갈 때에 우리 사회에 광주라는 곳에서 이런 아픈 일이 있는 것을 어떻게 기독교인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가던 교회 청년부 대학 회원으로서 담임 목사님하고도 계속 질문하고 마찰이 좀 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게 아마 저로 하여금 이 바른 사회에 대해서 정직과 정의의 관점에서 사회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갖추셨던 시기. 결국은 고백하면 광주였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삶에 좀 아마 나아가게 된 총장님 거죠. 연배가 이렇게 머리 이끌이끌하신 걸로만 보면 연배가 많은 걸로 알고 보실 것 같고, 얼굴을 뵈면 그렇게 또 연배가 많은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 중에 이제 그 80학번, 네, 으로 네, 이제 그 그렇습니다. 광주 80학번 선배들 같은 경우 광주에 대한 경험이 인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요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었던 이런 그 사건이 있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 경험을 또 좀 말씀을 주셨고요. 그 아까 이제 활동 이력에서도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이제 대전 지역에서 NCC 활동도 하시고 또 NCSK 활동도 하시고 또 대전에서 시민사회 단체 활동도 하셨는데요. 그러시다가 이제 또 YMCA 오시게 됐습니다. 그 이제 그렇습니다. 네, 네. 그 YMCA 입장에서 보면은 목회자가 이제 YMCA 사무 책임자로 오는 경우도
뭐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었는데 그 어떻게 YMCA를 처음 이렇게 접하게 돼서 YMCA 활동을 하시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때 당시 가졌던 또 YMCA에 대한 이미지랄까요? 맞습니다. 뭐 이런 네네. 것들도 좀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시면 그게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예. 제가 아까 이제 92년도에, 91년도가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해서 반쪽 선거지요. 첫 번째 선거에서는 91년도에 지방의원만 뽑는 선거를 했고, 그 지방자치법이 아마 95년도에 단체장을 뽑는 선거까지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사회선교 담당 목사로서 지방자치 시민 모임을 하게 되는데, 그 사무국장을 파트타임 일주일에 3일간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장소가 대전 YMCA였습니다. 예전 건물이죠. 그 정동 대전역 앞에 있던 거기에 시민사업부 같이 있는 그 책상에 책상 하나 놓고 저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YMCA를 이제 가게 됐죠. 그 전에야 뭐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시험 봐서 들어갈 때니까 YMCA 학원이 있었고 이 정도 이상을 알지를 못했는데 그때 YMCA에 갔더니 그 당시에는 이제 김준식 총무님이 아, 계셨고 그때셨구나. 예. 지금은 우리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하셨고 대전시 의원을 마치고 대덕구청장을 직전에 지낸 우리 박정현 시민사업 담당 간사가 있었고 또 우리 박성호 선배님은 제가 가니까 바로 천안으로 이제 이동했다고 아, 얘기를 들었고 또 우리 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지낸 김종남 간사가 청소년 담당 간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음, 지금 보면 굉장히 쨍쨍했던 우리 쟁쟁했던 여성 지도력 간사님들이 시민운동, 청소년운동, 또 우리 김준식 총무님이 다 이 팀을 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조직력 있는 그 시민운동 팀을 저는 이제 아, 시민 모임이라는 특화된 프로젝트 베이스의 파트타임 간사로 갔지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총무님이 아침마다 이렇게 신문을 스크랩하면서 그날의 주요 쟁점을 서로 간사들하고 소통한다든지 또 우리 박정현 간사님, 김종남 간사님, 뭐 저로서는 저보다는 연배는 밑이시지만 굉장히 많은 Y 운동의 선배로서 제가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게 이제 제가 첫 번째 만남이었고요. 음, 제가 이제 캐나다 공부를 하고 와서 효율과 효과라는 단어를 마음 깊이 갖고 왔습니다. 운동하는 특히 소시셜 워커들은 가장 효율적 방법을 선택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계속 고민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민 모임 일을 하기보다는 제가 또 목사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기독교 베이스의 운동을 하겠다라고 초년부터 이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NCC의 옷이 저에게 더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대전 NCC 마침 또 사무국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서 제가 이제 옮기게 됐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1990년대 이제 지난 세기의 마지막 해에 KNCC에 올라갈 수 있는 또 계기가 아, 생겼습니다. 제 앞에 일을 봤던 분이 또 대학에 이제 교목으로 가시게 돼서 제가 그 자리 교회 일치, 국제, 통일 어떻게 음, 보면 NCC에서 중요한 일을 좀 배울 수 있는 간사 티오가 나서 제가 이제 주말 부부를 시작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한 2년 7개월을 NCCK에서 일할 수 있었는데 마침 이제 좀 지쳤어요. 주말 부부 하기도 좀 지치고 이러던 시기에 대전 YMCA가 마침 사무총장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내부 진통이 좀 있었던 걸로 그때 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대전 출신이 하나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이사 중에 한 분이 저보고 이력서 좀 내보라고 했어요. 음. 물론 제가 종로가 NCC를 알리고는 했습니다. 저희 국장님, 제가 아주 좋아했던 국장님, 기장 목사님이신 이문기 목사님 계실 텐데 제가 사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일단은 좀 이력서는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좀 허락을 받고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YMCA랑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네. 서울에 올라갔다가 다시 지역에 내려오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 뭐 세 번째 질문하고 바로 이렇게 네 번째 질문하고 또 연결될 수도 있는 건데, YMCA가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가졌던 이렇게 포지션이랄까, 이미지랄까, 그런 게 어땠습니까? 지금 잠깐 말씀 중에는 이렇게 좀 Y 자체, 대전 Y 자체 내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말씀도 주셨는데, 왜 굳이 또 YMCA를 가셨을까? 네, 이런 네, 네. 생각이 하나 또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제 여러 지역사회 운동이나 에큐메니컬 NCC를 통한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서 가졌던 그 뭐랄까요 비전이나 이런 것도 갖고 계셨을 텐데 YMCA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그 좀 이렇게 그 이루고 싶었던 하고 싶었던 이런 비전들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래서 난 이런 것을 위해서 좀 대전 Y를 갔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소시적에 바둑을 잘 두는 건 아닌데 이렇게 바둑을 두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면서 어, 우리 조치훈이라는 분이 있어요. 일본에서 활약하는 조치훈이 있고 그, 다케미야라는 바둑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옛날 우주류를 두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성격적으로 밝고 마치 바둑 두는 사람은 굉장히 진지하고 깊은 사고 속에서 기가 막힌 수가 나오는 게 바둑 같다고 저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우주류를 선택한 다케미야라는 분이 굉장히 밝지만 승률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그때 제가 이제 좀 착안을 한 게 있는데 그래 시민운동 사회운동 하면서 우리가 어두울 필요 없다 좀 밝게 하는 운동 없을까 뭐 이런 게 이제 제 좀 방법론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어, 그러는 중에 YMCA가 회원 활동으로 하고 있는 뭐 이건 사회체육, 레크레이션 뭐 오만 일을 다 하는 백화점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굉장히 성격에 맞는다 저런 운동이 라는 게 하나 제가 YMCA에서 매력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였고요. 물론 이제 들어와서 뒤에 알게 된 거지만 연맹의 기준 헌장이나 지역 시청년회들이 자기 헌장을 만들 때 가장 기본으로 하는 4대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시민운동위원회, 예, 사회체육위원회, 청소년운동위원회, 사회복지. 예전에 이제 사회복지였는데 그 개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2003년에 뉴밀레니엄 서울와이 100주년을 계기로 연맹 이하경 총장님 계실 때 생명평화운동이라는 우리가 슬로건을 이제 만듭니다. 저는 생명평화운동이 에큐마니칼 운동의 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게 광범위한 또 때로는 추상적인 가치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관심하고 있는 4대 운동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해야 할 또 성서에서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그런 사람의 이웃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신 그 복음을 운동적으로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곳이 저는 YMCA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NCC 이랬지만 어디가 더 방법론적으로 옳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NCC보다는 훨씬 YMCA가 제 옷에 맞는다고 판단을 하게 됐죠. 예. 그러니까 그때가 NCC, 대전 예. NCC 활동을 시작한 게 1995년 95년, 5년, 예. 그리고 NCCK로 KNCC는 가신 게 99년, 네, 9년 99년, 네. 그리고 대전 YMCA 사무총장으로 오신 게 2001년 10월. 2001년 10월.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연도를 이렇게 좀 독보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밖에서 이렇게 또 뭐 물론 잘 YMCA를 그 오시기 전에도 잘 아셨겠지만 또 이제 밖에서 보는 거하고 또 이제 사무 책임자로서 또 현장에서 또 느끼는 Y가 또 질감이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실제로 그 대전 아이에 이렇게 갔을 때 느낌, 뭐 그때 당시 가졌던 어려움, 이게 좀 차이가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하고 직접 이렇게 실무 책임자로서 이렇게 일하시면서 가졌던 좀 이게 좀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거 잘 몰랐다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차이들을 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어, NCC는 어쨌든 에큐메니칼 운동이 아주 기본이죠. 우리 사회의 정의의 관점, 또 생명과 평화의 관점으로 봤을 때 소외되고 또 제외되어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한 그런 이제 사회 공익적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정부 또는 이제 노동자의 편에서 본다면 기업인 잘못된 정책을 펼쳤을 때 언제나 반대하는 논평을 내거나 성명서를 내거나 때로는 집회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게 NCC 운동이라면 YMCA도 당연히 그걸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 회원들이 중의를 모으는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게 제 첫 번째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민주화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저는 이런 단체들이 서구에서 배워왔던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필히 있어야 되는 그런 정당성을 얻기 위한 그런 과정이 생각보다는 많고 길고 그러나 꼭 해야 하고 이런 것을 저는 YMCA에서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한 예로 제가 처음 갔는데 저는 그 뭐 소위 이제 얘기하면 이렇게 초빙돼서 가는 것이라고 느꼈어요. 근데 저가 처음 인사하러 간 날도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좀 설전을 하시고 하셔서 아 이거 내가 좀 이게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정도로 좀 긴장이 팽배했던 시기였던 것 같고 여전히 그 이전에 좀 매듭짓지 못한 문제들을 제가 가서 풀어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좀 후회스러운 스트레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서 봤던 YMCA와 안에서 본 YMCA의 큰 차이는 그래도 민주주의라는 이 절차를 가장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내규, 뭐 각 정관이라고도 하고 헌장이라고도 하지만 그 내규와 세칙과 규정에 의해서 서로를 지키려는 긴 그 절차적 민주주의를 함께 성취하려는 그 노력이 있는 곳. 그리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 시민사회 단체 중에는 그래도 가장 네. 시스테마틱, 체계화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 YMCA가 체계화되어야 됐다. 뭐 그 시스템 웍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역사성만큼이나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데, 실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봐요. 네, 근데 이제 네. 어, 여튼 이제 그렇게 이제 YMCA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아까 좀 말씀 중에도 잠깐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 이제 NCC나 일반 그 지역에서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경험과 YMCA의 경험은 조금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YMCA가 회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그런 그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지는 측면들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좀 그 이전 활동했던 기관과 YMCA와의 차이가 약간 뭐가 있을까? 그리고 서로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은 말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 수 네. 있을까요? 어, 이제 제가 대전 NCC에 있을 때가 북한 땅에 큰 물이 들고 냉해가 입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북녘동포들의 기근이 시작되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쌀보내기 운동을 전국 NCC가 막 추동이 되어서 막 할 때 대전에서 이제 그런 그 모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구세군이 뭔가 결정이 되면 그 구휼 모으고 하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충남 지역에서 저희가 그때가 아마 김영주 목사님이 그 국장으로 계실 때였는데 저희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아서 27톤을 모았어요, 쌀을. 그게 아마 14톤인가가 구세군에서 온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어, 그때 그런 공동의 과제를 하면서 어, 굉장한 보람도 있었지만은 조금 더 체계화된 뭔가 구조가 있으면 훨씬 이런 일이 좋을 텐데 라는 걸 느꼈거든요. 음, 그로부터 10년 뒤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용천에 폭발 사고 있었을 때 우리 네. 한국 아이가 한번 보내자 해서 모으기를 시작을 했고 또 2005년도에 우리가 광복 60주년 기념으로 북녘 자전거 보내기 운동을 우리 한국 아이가 3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YMCA의 저력을 제가 봤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아까 말한 대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유지 전문 공영제라고 하는 음, YMCA 틀이 때로는 갈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 집행 책임자인, 그뭐 책임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제가 온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임받은 권한을 때로는 감각적이고 결단 있게 때로는 사용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이를테면 아주 위급한 기난 상황에서 성명서를 낸다. 또 다른 단체들과 연대 활동을 하는데 이름을 내야 음, 될 때 적어도 거쳐야 될 절차 때문에 조금 굼뜬 경우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이사장님과 사무총장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사무총장이 취해야 될 태도 중에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고충이기도 하겠지만은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좀 느린 요소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YMCA는 이제 회원 중심체 또는 위원회 구조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구조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덩치가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고 덩치가 이제 움직이려면 전체적으로 힘이 많이 필요한 그런 조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그 인터뷰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한 아마 이제 우리 이충재 총장님을 소개하는 입문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지역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에 지금 사실은 YMCA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지역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이사 지도력 또는 위원 지도력 또는 실무 지도력들에게 좀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한 말씀 부탁드리는 걸로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아니 뭐 짧은 첫 인터뷰에서 그 YMCA는 밖에서 봤을 때 큰 장점이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인내를 갖고 하는 그 공동체가 분명히 형성되어 있는 조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굼뜰 수 있는 그 시기적절한 판단을 해야 될 때 굼뜰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저도 이제 YMCA를 퇴직한 후에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니까요. 음, 더 큰 선이 있고 더 뭐 큰 악이 있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미세한 차이였을 뿐인데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제가 판단했던 것도 참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YMCA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가장 보편적 실현을 위한 탄탄한 조직, 뭐 시민 조직 또는 공동체 조직이 YMCA 아닌가 이런 정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지역협력을 연맹에서 담당했을 때 이렇게 지역 형편을 살펴보면 정말로 애쓰고 열심히 활동하시지만 아직은 규모의 이면에서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매년 매년 결산 보고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겹게 꾸려가고 계신 것들을 많이 지켜보고 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도 또 하나의 YMCA. 또 역사가 오래되고 뭐 엄청난 좀 빌딩도 소유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재산도 많은 YMCA가 있지만 그것도 또 하나의 YMCA일 뿐이죠. 그래서 이 YMCA들이 전국에서 다 묶어져서 한국 YMCA라는 이름으로 에큐메니컬 운동 또 우리가 에큐메니컬 영역으로 보면 청소년, 시민, 또 사회체육 이런 영역에서 다양하게 시민들과 함께 또 회원들과 함께 그 조직을 발전시키고 그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조직이다. 이런 좀 저희들 기초의 믿음을 갖고 어, 그런 각 지역의 특수성과 상황에 맞게 잘 발전시켜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말씀 주셨던 마무리 말씀 중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연맹의 이제 바로 또 이제 2편이 연맹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 1편 말씀이 아마 처음이라 저도 처음이고, 이게 또 선배님들 이렇게 초청해서 또 말씀을 하시다 보면 다들 점잖으신 분들이라, 속에 있는 좀 아픈 이야기들은 좀 어떻게 보면 잘 안 해가면서 좀 더 이렇게 이 표현을 잘할까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저희들 안에도 제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좀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아픈 이야기지만 또 좀 이렇게 공공연하게 내놓고 서로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일방의 한 목소리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런 목소리도 있고 저런 목소리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좀 이렇게 소통되어지고 그러면서 좀 더 YMCA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한국 사회에 임팩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좀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또 이제 YMCA가 에크메리카 운동체로서의 자기중심성을 좀 정확히 갖고 있는 운동체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오늘 이충재 총장님을 사실은 말씀 대화의 파트너로 이렇게 초청을 드렸는데요. 오늘 너무 감사하고 1편 마무리 인사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편은 좀 더 속내를 더 내겠습니다. 예, 우리 그러시길 대표님 바랍니다. 말한 대로. 예, 네, 부족하지만 저는 좀 고백적 차원에서 이 인터뷰에 응하려고 했고요. 2편, 3편 이제 우리 이은희 총장님이 제시한 그 주제에 따라서 한번 우리가 YMCA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1편은 그 이춘희 총장님을 소개하는 입문 과정으로서의 시간이었고요. 2편은 이제 연맹에서 어떤 활동들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나 뒤돌아보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그 1편 그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또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느라고 우리 이춘희 총장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2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